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풍수를 제가 밝혀내고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정의는 무엇인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풍수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당장 국어사전을 보십시오. 풍수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다시 말씀을 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역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풍수가. 또 사례는 또 무엇이 있는가. 과학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논리는 어떤 설명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풍수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풍수는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풍수질이에요. 제가 나훈아 노래도 할 줄 알고 이미자 언니 노래도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만큼은 못해. 그거는 그분이 전문 그쪽으로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노래는 이렇게 그 분야에는 잘하듯이 여러분들도 이 풍수는 다 할 줄 알아요. 똑같이 할 수 아는데 그 분야에 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없는 것은 운명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은 자연 공부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니까요. 초등학생도 자연 공부 초등학생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풍수는 참 쉬우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쇼킹하고 위대하고 그 의미가 여러 방면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같이 공부하시면 풍수 공부는 그 근원은 오늘 다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풍수가.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물론 20대부터 30대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40대는 실질적으로 지사 풍수지리 하는 사람을 지관이라고도 하지만 지사라고도 하는데 지사는 더 좀 높여주는 말이고 지관은 평범한 말이 되겠습니다. 지관도 상당한 그 의미가 있고 높여주는 말이지만 본래는 그 지사라고 하면은 더 저희로서는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헷갈렸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이 이 풍수를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뢰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를 공부를 하시는데요. 자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오늘 하루만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아주 근원적인 것 풍수의 원리 이치 그 요소의 근원적인 것을 알게 되시고 또 풍수의 결론을 또 알게 되십니다. 그 결론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것 제가 방송하는 그런 풍수를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고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미를 느끼시게 되고 참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어느 분한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대한민국 운명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또 승승장구하는 과거와 같은 그런 그 나라가 될 수 있대 하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또 많은 분들이 이 학문을 통해서 내가 좋은 운명을 갖게 할 수 있고 또 사회와 국가의 큰 나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풍수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의 원리란 풍수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원. 그 근원은 무엇인가? 자연입니다. 자연의 원리가 근원인 것입니다. 풍수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다. 이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밥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쌀이 있어야 되죠. 그 근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쌀이 되기 위해서는 또
논에다가 모를 심고 자라는 과정 통해서 쌀이 되죠. 이것이 바로 풍수의 근원이다 이겁니다. 이게 풍수의 원리예요. 밥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쌀을 만드는 과정, 이 근원, 그러니까 상당히 이 근원은 복잡해져요. 여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풍수의 근원은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풍수의 이치는 그럼 무엇인가? 이치라는 것은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정. 자동차를 하나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뭡니까? 각 부속 공장에서 부속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풍수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원리를 가지고 과정을 통해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 쌀이 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과정입니다. 풍수의 이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죠? 풍수의 그 원리는 자연인데 자연의 그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소는 무엇인가? 이제 풍수 원리 이치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 요소는 무엇인가? 요소는 풍수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밥을 가지고 저도 먹을 수 있지만 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또 배고플 때도 먹고 또 저만 먹나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먹지 않습니까? 적용시키는 거예요. 요소라는 것은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적용시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쌀로 가지고 밥을 하는데 쌀로 가지고 밥만 합니까? 떡도 만들잖아요. 떡을 또 인절미 하나만 만드나요? 수십 가지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네? 풍수의 원리와 이치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요소라는 것은 적용시켜준단 말입니다. 그 떡을 많이 먹는 사람은 한 접시도 먹고 적게 먹는 사람은 하나만 먹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용시켜주는 것이 요소다 이겁니다. 아셨죠?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있어서 풍수학의 결론은 무엇인가? 자, 요 원리와 이치와 요소라는 그 근원적인 건 무엇인가? 기입니다. 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의 대표적인 기를 활용하는 게 뭔가? 음기와 양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는 기가 발산하지 않습니까? 맞죠? 살아있는 생명체나 죽은 물체나 다 기를 발산합니다. 그 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공기가 있으니까 쉬지 않습니까? 기를 활용하듯이 그 기가 음기와 양기가 무엇을 만드는가? 운을 만드는 겁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음기는 무슨 운을 만드는가? 우리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게 합니다. 음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기라는 건 뭔가? 조상의 음덕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매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매장은 지질에 따라 유해에서 기가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 지질이라는 것은 풍수용어로 말씀드릴게요. 온혈, 화혈, 건혈, 냉혈, 습혈, 수혈. 땅속에는 이렇게 6가지 지질이 있잖아요. 그 매장된 지질에 따라 유해에서 발산한단 말이에요. 기가. 그 기가 직계자손과 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좋은 기를 받으면 좋은 운을 갖게 되고
나쁜 기를 받으면 나쁜 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우리 예로부터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조상의 묘가 나쁘면 자손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좋은 기를 조상으로부터 받는 사람은 좋은 운을 갖는다. 좋은 운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된다.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된다는 것은 좋은 운을 갖게 돼서 그 운으로 하여금 인간의 삶이 넉넉해지고 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겁게 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음기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면 또 우리 공동체 운명은 또 이제 운명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이 있고 공동체 운명이 있고, 그러면 개인의 운명은 음기, 이걸 조상의 음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음기를 의해서 개인의 운명, 나 박민찬의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 운명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가? 양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양기라는 것이 뭔가 양택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이 길지냐,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터냐, 나쁜 터냐에 따라서 그 기가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로 인해서 공동체 운명이 결정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 집터가 좋으면 그 공동체가 발전한다. 집터가 나쁘면 공동체가 발전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운명은 양택에 의해서 그 집에서 길지면은 하는 일이 잘 되고 흉지면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풍수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모든 만물에는 기가 발산하는데 음기와 양기가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수지리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걸 아는데요. 지금 공부해 보셨잖아요. 어렵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지금까지는 우리 세상사, 전 세계가 노력으로 해서 살았어요. 노력으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노력으로 해서 살았는데, 앞으로는요, 이젠 개발이 다 끝났어. 노력할 게 없어. 그럼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운이 좋은 사람이라야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운이 좋은 사람은 더 잘 됐죠. 그러나 이젠 이 개발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노력할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운을 가진 사람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는 제가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와 같이 풍수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그냥 운을 갖는 건가 보다.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과정에 결정되는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내 개인의 운도 있어야 되지만 이 공동체 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운, 기업운, 국가의 운, 이걸 국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운에 결정된다니까요. 운에서 운명이 결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13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운이 상실돼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연구한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풍수지리학입니다. 자연활용법. 풍수는 지금과 같이 자연 원리, 이치,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갖게 할 수 있는 게 풍수지리인데요. 이
원리가 바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게 나라의 국운입니다. 국운이 상실돼서 나라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역학으로 다 다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것. 공동체 운명은 양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운명은 어디가 핵심이죠? 대통령 있는 곳이죠.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가 우리나라 운명을, 양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600년 전부터 그 청와대 터, 경복궁 터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청와대 터나 경복궁 터나 같은 터가 돼서 이게 흉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600년 전부터 그곳에서 정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세요. 정치가 잘 됐나? 이게 망한 흉터이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로는 나라가 발전 안 된 이유가 바로 경복궁 청와대 터가 흉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청와대 터가 왜 흉터인가인 것은 다음에 또 제가 상세하게 현장 나가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번 방송을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운명이 그 양택의 결정적인데 거기가 흉터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사례고요. 또 음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제가 이해창 전 총재 조상묘를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창 총재가 대통령이 97년도 선거에서 된다라고 이미 국민이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상묘를 가보니까 도저히 대통령 될 운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간다 그럴 적에는 당시에 이해창 총재 종친회에서 제가 내려간다고 전화를 하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간평을 다 해보니까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총재님이 대통령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조상묘 가지고는 대권에 되기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치로 저한테 보면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풍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젊은 당신 혼자 이거 안 된다 그럽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그것은 그분들이 보는 풍수고 제가 간평하는 풍수는 안 됩니다. 그냥 딱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뒤에서 쑥은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젊은 놈이 뭘 알아. 근데 제가 그걸 안 들었어야 되는데 들었지 뭡니까? 저도 자존심 있잖아요. 도선국사의 풍수 전수자로서 후계자로서 그래 기껏 그래 그 얘기했다 그래서 그 젊은 놈 소리까지 하면서 뭐라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총재님 보고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 저를 찾아오라 그러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됐나요? 안 됐죠. 이거는 제가 이미 그 신문에 기사화 됐습니다. 이 사실이. 그리고 안 됐지 않습니까? 97년도에. 2007년, 2003년, 2002년도에 또 대권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 기자들이 그 조상묘를 한번 더 가보자 그래서 또 갔었죠. 갔는데 그 조상묘가 그 동네 근교에 있어요. 동네가 동네 가운데 있다고 봐야 돼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갔는데 우연히 종친회 사람 두 사람이 거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우리가 결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아니 될라 그러면 지난번에 됐죠. 지난번에 안 되는데 어떻게 또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좀 안색이 또 하얗게 좀 질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또 안 됐잖아요. 이게 뭐냐? 그 조상의 영향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대권은 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조상이든지 가보면 그 직계자손이 어떻게 산다. 명예는 어디까지고 부는 얼마큼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자손이 이 묘가 더 잘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 양택, 음택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그 사는 모습이 다 조상의 영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요, 어느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예요. 모두 다. 이게 풍수랍니다. 풍수의 이게 영향이에요. 또 과학적으로 제가 1994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논문을 보내가지고 이 풍수의 근원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해서 자손에게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매장되는 기에 의해서 자손의 그 운명이 결정된다. 좋은 기를 주면 자손이 잘 되고 나쁜 기를 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PD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방송국이 서울에 있는데 전국에 있는 방송국 텔레비전이 그 채널 맞추는 대로 나오는 그 원리가 뭡니까? 반문을 했더니 그것이 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전파가 같은 전파끼리 이게 통관돼서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부모와 자식도 이렇게 기가 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PD가 당시에 그 동의대학교, 부산의 동의대학교 기박사 이상명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화를 했어요. 풍수지리 연구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 그래. 맞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과학으로 실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정자실험을 해서 정자실험을 그러니까 남자 5사람에게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사람은 서울에 놓고 정자 5개는 대전 약 거리는 200km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사람을 5사람을 드문드문 이렇게 앉혀놓고 정자 있는 곳에다 정신통일 시킨 겁니다. 그리고 5사람 중에 몰래 가가지고 한 사람을 탁 놀래게 했어요. 놀래게 하니까 그쪽에 신경 쓰고 있다가 놀래게 깜짝 놀래잖아요. 놀래는 동시에 대전에 있는 정자 5개 중에 하나가 동시에 움직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확인하니까 놀란 사람의 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통한다는 거죠. 또 한 번은 또 남자 3사람의 정자를 채취해가지고 사람은 이 방에 놓고 정자 3개는 옆방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정자 있는 곳에다가 이 전자 저기를 설치를 했어요. 전기장치를. 그리고 3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전기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조금만 저기해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전기를 가하니까 이 옆에 있는 정자 3개 중에 하나가 미세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현미경으로 관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자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놀란 사람의 전기 고문을 당하는 사람의 정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기가 통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장되는 조상의 유해가 그 지질에 따라 기가 발산한다. 온열이면 따뜻하니까 이 몸에서 온기를 발산할 것이고 냉열이면 천기, 화열이면 화기, 건열이면 건기, 수열이면 습기. 그죠? 이 기가 발산할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에 따라서 자손에게 행복을 주느냐 불행을 주느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지질 중에는 온열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좋은 기를 발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지질은 흉지입니다. 흉지. 아시겠죠? 그래서 매장되어 있는 지질에 따라 자손의 운명이 결정된다. 운을 갖게 한다. 그 운을 가지고 그 자손은 사회나 또 모든 분야에 좋은 운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풍수에는 또 적용되는 게 있죠. 형상이죠. 형상. 그 형상에 따라 자손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란 말입니다. 과학. 아시겠죠? 그래서 풍수사상 최초로 박민찬 선생은 풍수를 과학으로 증명했다. 동기가몽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동기가몽이라는 것을 이 정자 실험을 통해서 과학으로 증명했다. 물론 과학자들이 한 얘기죠. 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 원리를 설명해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한 겁니다. 아시겠죠? 풍수의 근원이 이 과학으로 94년도에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풍수를 완전히 자연의 이치를 원리를 다 밝혀내고 보니까 풍수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가. 풍수질이란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생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풍수질이란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형상에 따라 자손이 운명이 된다 이거죠. 기와 지금 말씀드린 지질, 그 기와 형상. 여러분 풍수질이 하면 먼저 우리 국민들은 좌청령 우백호, 좌청령 우백호 이건 다 알아요. 이게 형상 아닙니까? 좌청령 우백호라는 형상. 그렇죠? 좌청령 우백호가 좋으면 이렇게 기가 모아지기 때문에 화목하다. 화목. 그래서 어떤 조상미어든 양택이든 이 좌청령 우백호가 좋으면 그걸 보고 자손이 화목하시군요.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기가 흩어졌어. 좌청령 우백호가 삐뚤어지거나 형성이 안 돼서 자손이 화목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좌청령 우백호라는 것이 그 형상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주작이라고 있어요. 주작이라는 게 뭐냐? 묘지 앞에, 양택 앞에 산봉우리를 주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작이 뭐냐? 부를 형성하는 거예요. 부. 자손들의 부를 형성하는 겁니다. 부자 되고 안 되고는 그 주작이 있으면은 부를 형성하는 거예요. 물론 부 형성이 2가지입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인데 물이 앞으로 묘지 앞으로 집 앞으로 들어오는 형상이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2가지 중에 큰 부자는 이 산봉우리 주작 이것이 있으면 자손이 큰 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물하고 묘지 뒤에 집 뒤에 이렇게 버팀목이 있는 그러니까 산 밑으로 해서 이 묘지라는 건 산 밑으로 해서 5분 능선 정도가 명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묘지 뒤에 산 능성이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강하면 자손들이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주고 협조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협조해주는 게 주작이 현무가 좋으면은요 그렇게 남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결정적인데요.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그 자손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주작만 있으면 자손이 부는 형성하는데 명예가 없네요. 이렇게. 그 명예가 없는 게 뭐냐면 귀성이라고 그럽니다. 귀성. 귀성이라는 것은 5가지가 있어요. 무슨 귀성인가?
목성, 금성, 토성, 화성, 또 뭐야? 목화, 금수, 목화, 금수, 토. 이 오행. 이 귀성이 5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성에 따라 만일 산의 형상이 이 산줄기가 이 책 보는 형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선인 독서형, 양반이 책을 본다. 그래가지고 이런 곳에는 학자가 많이 나옵니다. 큰 학자가 많이 나오죠. 그 박사 뭐 이런 학자들. 그리고 또 귀성 중에 화성이 있다. 뾰족한 게 올라간 거, 산봉우리가 뾰족한 거 있죠. 근데 묘지 옆에 이쪽 옆이든 이쪽 옆이든 산봉우리가 뾰족한 게 있으면은 이것은 대통령이 된다든가 이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 형상에 따라 인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만 되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은 대개 보면 부자만 되는 것입니다. 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보면 저 조상민은 귀성이 없으니까 재물만 있는 곳이구만 이렇게 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면 제가 이런 얘기하기 그분한테 죄송한데 왜 대도 누가 있죠? 대도 그분 묘 조상묘를 가보면 틀림없이 그 산의 형상이 규산쌀이라고 했어요. 규산쌀. 엿벌규자. 그러니까 산의 형상이 이렇게 반듯하게 있질 않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식으로다가 옆산이 이렇게 삐쭉 나온 거 있죠. 요걸 엿벌규자. 엿본다 그래가지고 규산쌀이라고 그래요. 그런 데는 자손이 도둑놈 자손이 나오는 겁니다. 도둑놈 자손. 그러면 제가는 안 가봐도 거기 조상묘는 규산쌀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출세한 사람들 괜히 출세하나요? 조상묘가 좋아서 다 출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풍수지리를 정의를 하면 만물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하여 인간 운명을 결정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풍수를 밝혀내고 국어사전을 봤어요. 국어사전에는 도대체 풍수지리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보니까 딱 맞았어요. 뭐냐? 국어사전에는요.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하는 학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풍수지리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결론은 국어사전에도 풍수가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인간사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의미가 사전에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참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저는 풍수를 연구하고 나서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최고다. 나 외에는 없다. 맞지요? 내가 최고죠, 세상에는. 그런데 각 분야별로 최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에? 분야별로 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니까 분야별로 또 최고가 있다. 그런데 분야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최고가 있다는 말도 포함된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최고가 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모든 것에 여기에 다 적용되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출세하고 못하고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평천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처님의 예언과 그 의미를 풀었다는 거죠. 공자님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그랬어. 몸을 닦고 가정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세상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나라까지는 다 다스렸지만 세계 평화를 못했잖아요. 평천화는 안 됐지 않습니까? 이 풍수지리학이 평천화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학문입니다. 이 자연활용법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으로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천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남이 탓을 안 하거든요. 이걸 알면 남이 탓을 안 해. 아, 전쟁을 왜 해? 에? 그 바보 천치들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세상 천하의 못된 짓을요? 안 합니다. 이거 알면. 왜? 사후라는 게 있거든요. 사후. 우리 살아서는 100년이지만 사후는 1000년도 되고 2000년도 돼요. 이것을 제가 언젠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 영혼, 천당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걸 제가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왜 전쟁을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선히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부터. 참 너무너무 저는 이 자연을 연구하고 정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할 말이 있다 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그래서 어쨌든 사전의 국어사전의 의미와 이 풍수연구하고 똑같다. 결론적으로 흥하고 망하는 것, 길흉화복은 풍수지리학에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잘하셨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없는 얘기 맞죠? 어디 가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 오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는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고 폭넓게 우리는 이제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사회 수준이 높아요. 또 정신 수준이 높습니다. 이제는 이 풍수지리학을 여러분들은 꼭 앞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우리 예언에 있는 대로 정말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희망을 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